그래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서클과 함께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리플 소송의 종결 기대감이 팽배해지고 있어요. CBDC 시대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도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있습니다. 요즘 리플 가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몇 개월 전에 작년 중반쯤이었나요? 한 600원대에서 놀던 것이 지금 거의 이제 5,000원대 근처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암호화폐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불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오늘 홍익희 교수님 모시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특별히 리플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오셨네요. 네,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례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이 리플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한 50% 급등한 데 비해서 리플은 자그마치 658%가 폭등을 했어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거 바로 이틀 전인 11월 4일에 50센트가 채 안 된 48센트였었는데 1월 19일 기준으로 했을 때 3불 29센트로 정확히 한 658%가 폭등을 했는데, 원래 리플이 코인마켓캡에 처음에 상장됐을 때 가격이 지금부터 한 12년 전인데 그때는 우리 돈으로 한 8원 했었어요. 8원 했던 게 지금 5,000원 가까이 됐으니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인재 시작이라고 보면서 리플에 생각보다는 많은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호재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8가지 호재에 대해서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달 전에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됐습니다. 근데 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뜨거울 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도 큰 편입니다. 우선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리플 네트워크, 즉 XRP 레저에서 유통될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도 이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인 만큼 달러와 1대1로 연동됐는데, 달러와 1대1로 연동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담보물이 우선 달러 예금, 미국 국채, 그리고 현금 등의 등가물로 이게 보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달 외부 감사 증명서를 발행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테더 같은 경우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게 이게 투명하지 못해가지고, 즉 정말 1대1로 연동되어 있느냐, 그게 달러라거나 미국 국채로 확실하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한간의 소문들이 테더 같은 경우는 중국의 회사채, 그중에서도 신용등급이 나쁜 회사채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이러한 루머 때문에 많이 시달렸는데, 사실 그로 인해서 지금 테더 같은 경우는 좀 공경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제가 뒤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리플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는 발행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5,300만 원 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일일 거래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평균 1억 달러 이상이 유통될 뿐만 아니라 지금 코인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만 해도 한 200개가 넘는데, 그중에서 거래량 순위가 4위에서 한 6위 사이를 오갈 정도로 시장에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강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우선 이거는 리플의 강점이 국제 송금에 있듯이 이거는 리플의 기존 네트워크와 통합이 돼서 이 스테이블 코인도 리플과 똑같이 송금을 더 빠르고 싸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강점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으로 디파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치해서 이자 받을 수 있고 이러한 탈중앙 금융에 쓰일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최근 테더 규제가 굉장히 가시화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미카라는 포괄적인 암호화폐법을 발의를 해서 이게 올해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미카 법에 의하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미카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걸 투명하게 담보물 같은 걸 다 증명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테더가 맞추질 못했어요. 그래서 EU에서는 테더의 상장 폐지가 이미 시행이 됐고 미국의 코인베이스조차 테더의 상장 폐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빠른 시간 내에 미카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테더를 상장 폐지하겠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유럽에서 테더의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반대급부로 USDC, 그러니까 서클과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대표하는 코인으로서 서클과 함께 앞으로는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고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옴으로써 리플 가격이 상승 동력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일일 거래량 순위를 보면 제가 이거를 따온 건데 5,300만 불뿐이 안 되면은 지금 수량은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테더 같은 경우는 시총이 1,380억 달러 정도 되고 서클이 470억 달러 정도 되네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막 입문하기 시작한 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량 4위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는 거는 이건 굉장한 큰 힘입니다. 그러니까는 일일 거래량이 1억 달러, 많이 오를 적에는 한 6억 달러까지도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이로 봐서 시장에서 리플의 수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자체가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스테이블 코인이 잘 나갔다가 테러 루나 사태로 서리를 맞고 주춤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다시 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은 전체 한 2,16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1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는 많은 전문가들이 5년 내에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이 3조 달러로 커질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스테이블 코인은 중남미 같이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에서 이게 거의 화폐로 쓰일 정도로 인기가 많고 이제는 무역 통화로서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중국 수입상들과 무역 활동을 하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달러보다 지금 약간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가 불당 한 1,460원 할 적에 스테이블 코인은 시중 판매가가 한 1,530원 정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업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게 달러를 사고 팔 적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는 값하고 파는 값이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아시다시피 사는 값이나 파는 값이 똑같을 뿐만 아니라 달러로 교육을 해야 될 적에는 은행을 거치는 번거로운 절차들을 많이 거쳐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수입상과 수출상이 다이렉트로 결제를 해버려서 끝내기 때문에 특히 보따리 장사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편리한 무역 통화가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앞으로는 탈중앙 금융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게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물이 대부분 미국 국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미국이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암호화폐 산업 분야입니다. 자, 두 번째 호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리플 소송의 종결 기대감이 팽배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서 새로운 친암호화폐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태까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 일변도로 몰고 가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의 수장이 이제는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수장이 들어오면 SEC의 지금 그 소송이 취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게리 겐슬러가 나가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항소를 해놓고 나갔는데 아마 새로운 수장이 들어오면 그 소송 자체를 취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고, 설사 취하가 안 되고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더라도 리플이 이길 것이라는 이런 예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종결되면은 이제 리플은 자유롭게 시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 기관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도 리플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세 번째 호재는 올해 리플의 ETF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그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가 리플 ETF 출시를 승인 신청을 했어요. 그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뒤따라서 리플 ETF를 신청을 했는데, 최근에 나온 JP모건 보고서에 의하면 리플 ETF가 출시되면 1년 내로 43억 달러에서부터 84억 달러 사이의 자금이 유입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호재는 알트코인 시즌이 다시 피어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트코인이 최근에 한번 크게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비트코인 시즌으로 지금 돌아오는 중입니다. 즉 이제는 비트코인이 힘을 내서 한번 치고 올라가야 될 그러한 사이클이에요. 그랬다가 비트코인이 한번 신나게 치고 올라가면 그 뒤에는 알트코인이 치고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도 알트코인의 지금 대장격인 이더리움보다는 오히려 리플이나 솔라나가 더 상승세를 누릴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 시즌 이 인덱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인덱스는 사실은 어떻게 구성된 것이냐면, 여기 인덱스에서 보면 알트코인 시즌의 75%, 비트코인 시즌의 25%라는 이런 수치가 있는데, 이게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상위 50개 메이저 코인 중에서 75%가 비트코인보다 수익을 더 냈을 적에는 이거를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90일, 즉 석 달 단위로 체크를 하면서 지난 90일 동안에 비트코인보다 퍼포먼스가 더 높은, 즉 수익률이 더 높은 메이저 코인들이 75%가 넘으면 이거는 완연한 알트코인 시즌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인 정의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호재는 리플의 소송이 종료되면 그 다음에는 리플 주식이 나스닥에 상장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일본의 SBI 홀딩스 대표가 이거를 리플 측에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는데, 월가의 베테랑들은 리플의 주식이 나스닥에 상장되면 주가가 $600가 넘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리플의 재무 상태가 굉장히 더 호전되기 때문에 리플이 생각보다는 많은 사업들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기대하는 또 다른 호재는, 이제는 미국이 친암호화폐 정권이 들어서고 입법부도 친암호화폐 상원과 하원이 형성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환경이 리플한테 우호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대형 은행들과 리플이 파트너십을 체결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리플은 40개국에서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 대형 금융기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만한 그런 데는 아직 없어요. 물론 그 국가 단위에서 큰 금융기관들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거나 골드만삭스라거나 어떤 이런 대형 기관들하고는 파트너십 체계를 못했는데 이제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리플의 장점은 잘 아시겠지만 거래소에서 대기 시간을 특별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최근에는 2초 안에 송금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는 스위프트 시스템 같으면 몇 개 은행을 거쳐서 한 3일 정도 걸려야 될 송금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통화를 그 네트워크에서 송금을 하더라도 대부분 2초, 길어봐야 3초, 5초 내에 거래가 끝나기 때문에 대형 은행들도 이제는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 장세를 이용해서 이제 리플과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가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리플 ETF 이외에도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시총을 추종하는 ETF들이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들이 SEC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합친 ETF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위 5개의 메이저 알트코인을 합친 ETF 승인도 이미 신청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상위 10개의 메이저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을 합친 이런 암호화폐 지수 추정 ETF가 승인이 됐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게 승인돼서 나오면 ETF 중에서도 인기 상품으로 부상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5대건 10대건 여기에 리플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주식시장의 ETF를 통해서 리플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호재일 수도 있는데 CBDC 시대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도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브릭스가 지난해 10월 22일에 러시아 카잔에서 16차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때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의제 중에 하나가 브릭스 국가들이 이제는 많이 컸기 때문에 서방의 통화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독립하자. 즉 한마디로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쓰지 말고 브릭스 자체의 국제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쓰자는 쪽으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상하고 있는 두 가지 국제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는 기존의 브릭스페이라는 브릭스가 5개국이었을 때 각국의 CBDC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결제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이거를 신용카드처럼 지불 시스템으로 진화를 시키자라는 게 이번에 핵심 의제 중에 하나였어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적에 미국이 러시아의 외환보 요구를 압류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긴급히 철수시켜서 러시아 국민들은 해외 나가서 신용카드를 쓰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서방의 신용카드에 의존하지 않고 이 브릭스페이라는 결제 시스템을 신용카드로 대신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용카드에는 QR코드가 있어가지고 그 QR코드만 대면은 자국 통화로 신용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브릭스페이에는 각국의 CBDC를 기반으로 만든 국제결제 시스템이 되나서 각국의 CBDC에는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는 은행이나 기관들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CBDC 시대가 빨리 도래한다는 얘기는 리플의 사용처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고 리플의 수요가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브릭스가 몸집을 불리면서 지난해에는 4개국의 가입이 이루어져서 지금 리플 플러스는 9개국이 돼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13개국을 추가로 파트너 국가로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2개국이 됐는데 그 인구들이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어요.
그래서 브릭스가 이 브릭스페이나 브릿지라는 국제결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쓰게 되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CBDC 기반의 국제결제 시스템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쩌면 CBDC 시대가 조기에 도래하면서 리플의 수요가 폭증할 수도 있다라는 게 마지막 호재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트럼프 시대 때 네, 그렇군요. 여기 끊고. 네, 그렇군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이후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가장 많이 오른 암호화폐가 리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리고 또 취임을 앞두고도 또 많이 올랐고, 네. 하여튼 리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또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호재, 아주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